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또 내일 부처님 오신 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라 마음이 들뜰 수도 있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모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연휴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은 꽃다운 자식을 먼저 보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채 피지 못한 또래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려는 학생들도 유난히 많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이 사건으로 많이 세상을 떠나서 편안하게 이제 다음 생에는 꼭 원하는 거 다 이루라고. 휴일에도 1000명 남짓 많은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추모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선거 벽보를 가린 채 추모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함께 추모의 글을 남기고 노란 리본을 달며 아픔을 나눕니다.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는 빼곡하게 달린 추모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허망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어둠이 깔리면 촛불을 켜고 캄캄한 바닷속에서 숨져간 영혼들을 추모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그 분노를 갖고 그 절망을 가는데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모아지면서 추모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금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행사 취소와 소비 위축, 수학여행 전면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관광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농어촌과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1,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음식점과 대형 매장 등의 매출액이 5%에서 최고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지킬 약속과 모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손원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약속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약속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놔가지고 그 친구가 속상함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헌담을 하지 않고 소문을 만들지 않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부르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그래도 그 별명이 좋은 뜻이 아니라면 사람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약속과 이유를 적어 약속판에 붙이며 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 학생들과 교사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약속이 담긴 생활협약을 제정해 정기적으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심에 둔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나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려는 수업을 지금 한 달째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 정식 생활협약으로 아이들에게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지난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우리 반 헌법의 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가지 헌법 조항을 얼마나 지켰는지 스티커를 붙이며 점검해 봅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는다가 저희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학생들이 학교에 장난감을 안 가져오면 놀 때도 재미가 없고. 선생님은 작은 일로 학생을 방과 후에 남기지 않는다는 조항의 개정 여부를 놓고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반가울 땐 남기지를 않는다를 선생님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복습을 하면 고쳐지니까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좀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밖에도 도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역할극과 집단 상담 등을 통한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등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일방적인 교육과 지도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제주도 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급식시설 등 도내 모든 교육기관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와 현장 체험 활동의 안전 여부, 통학차량 사고 예방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과를 반영해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도내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2009년 문을 연 제주 도립미술관. 2,300제곱미터 규모 실내 전시실 4곳에는 다양한 상설 기획 전시가 마련돼 한 달 평균 관람객 5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 도립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은 600여 점. 하지만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 전시 작품은 3분의 1 정도인 200여 점에 불과합니다. 제주 현대미술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유 작품 300여 점 가운데 70여 점만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작품 수집도 미술관의 주요 역할이지만 제한된 전시 면적과 부족한 관리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규모만 크고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 문예회관과 서귀포 이중섭, 기당미술관 등도 300제곱미터 넘는 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기획전이 연중 개최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일반 예술인들이 장소를 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도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전시 공간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작품을 완성을 하고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예술 도시라든지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도 내면으로 돌아가면은 가난하게 짝이 없지요. 제주로 다양한 예술인들이 몰리고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이에 걸맞는 시설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목 관하 서쪽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됩니다. 제주시는 구도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제주목 관하 서쪽 도로 104m 구간을 폭 6m로 확장하는 공사를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옛 도심 상권 침체와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도로 확장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비교적 상쾌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도 점점 맑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고산과 대정의 기온 11도, 한림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2도에서 15도, 낮에는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6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구름 많은 가운데 연년 이맘때보다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하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제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3년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 검토한 뒤 관련 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세심제 갤러리에서는 8일까지 고혜정 작가의 금속공예전 고향의 봄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11일까지 한국 구상미술의 대가인 장리석 화백이 99세 백수를 맞은 것을 기념해 장화백의 작품 세계 전반을 회고하는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제주시 연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강명순 작가의 18번째 개인전 내 삶의 연꽃이 피는 순간을 21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5일까지 김은기와 남성희, 차규선 화가의 봄과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꽃 피는 봄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한국미술협회 한글 서예 초대작가 초청 전시회가 2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6월 7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TN제주에서는 편집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6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7국에 4,45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 조사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감귤밭 458군데 조사 실무자와 보조 요원 등 168명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관측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관측조사에서는 나무에 핀 꽃에 대한 잎수의 비율인 화엽비를 조사해 생산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농작물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매뉴얼이 개발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올해부터 5년 동안 토마토와 파프리카, 백합 등 수출 주요 작목의 국가 관리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농작물 바이러스는 95가지로 제주에서는 토마토 등에서 4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 제거 작업에 지난해 10월부터 13,000여 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고사목 11만 8천여 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는 고사목을 베어낸 뒤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재선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베어내는 작업을 중지하고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 항공 방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3월 전국 지가 변동률을 보면 제주 지역 땅값은 2월보다 0.32% 올라 세종시 0.5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 전국 평균 26%를 웃돌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